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국제 정세가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어수선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제 중심과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중심과 기준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말씀처럼 해외에서도 지금 이란, 미국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국내에서 부동산 쪽 보세요. 지금 규제 자꾸 나오고 이렇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도 우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먼저 좀 알아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소액 투자인데요.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착한 건물주, 연예인 건물주,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지? 이 건물주라고 하면 그 운동선수 씨 네, 그분 아닙니까? 농구주로 하시고,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연예인 S씨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예. 예, 서장훈 씨입니다. 예, 서장훈 씨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초동에도 있고, 흑석동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서장훈 씨가 이제 그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약 200억 원가량 하는 건물을 처음 살 때 서장훈 씨가 과연 얼마를 현금을 가지고 샀는가라고 하면 말씀 딱 여기서 적어놨는데 5억 원입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5억 원이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는 IF 시절이었고 당시 매매가는 28억이었습니다. 28억 가운데 은행 대출이 이제 그 20억 가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의 보증금으로 잡혀 있는 돈이 약 5억 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억이죠, 3억. 3억에다가 이제 세금이라든가 각종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들어간 현금은 5억인데 사실은 3억이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든가 각종 수수료는 나중에 이제 봉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3억 투자했던 건물이 지금은 시세가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이런 오해가 있으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돈이 많이 있더라도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죠. 내가 200억짜리를 200억을 다 주고 샀을 때는 400억이 되어야 이제 그 100%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8억짜리를 3억으로 시작했다면 게 200억이 되면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는 대출을 안거나 사실은 이제 전세를 안거나 이렇게 레버리지 이펙트를 통해서 남의 돈으로 혹은 은행 돈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월세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이 가끔 있으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세가 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내가 가처분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어서 월세를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게 별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서장훈 씨는 28억짜리 건물을 살 때 20억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나가겠지만 전세는요, 심지어 이자조차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가가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오히려 월세를 바로 받는 것보다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안정성, 테스트 마켓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이 아주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유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돈을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테스트를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세를 껴보고 세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내보고 이렇게 복비도 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A부터 Z까지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쫙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것을 경험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되는 일이구나.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테스트 마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주 내가 돈을 빌려서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게 되면 그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확신해 줄 수 있는 시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싸니까 사가지고 좀 오르면 팔아야지 부동산 투자 하수예요. 하수. 사실은요, 더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팔지 않을 곳에 산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좋은 자리가.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내가 지금 소액으로 선점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게 좋은데 그럼 도대체 돈을 언제 버냐? 이렇게 말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월세를 통해서 내가 이미 투자했던 소액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회수율이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이런 자리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땐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 소액을 투자했던 것들을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게 되면 내 투자금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 굳이 팔지 않아도 이미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점을 해서 좋은 자리를 눈을 골라서 팔지 않을 곳에 부동산을 선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시면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